우리는 오랫동안 서로에 대한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술을 조금 과하게 마시고 나서야 관계가 미묘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저보다 10살 많은 그녀가 저를 키워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려는 순간 침대 옆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 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을 통해 그녀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제 바로 앞에 있었고 그녀의 숨결이 제 얼굴에 닿을 때마다 제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고 싶었지만 중간에 멈추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제 마음속에서 자책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랑과 책임으로 길러주신 분이었으니까요. 어떻게 감히 제가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건 분명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입니다. 올해 27세로 대학을 막 졸업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그 후로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 저는 항상 가장 늦게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일이 바쁘셔서 저를 늦게 데리러 오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십몇 년을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다 제가 16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 한 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영수야, 인사해.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지내게 될 거야. 그녀의 이름은 박은혜였고 저보다 10살 많았으며 아버지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와, 정말 예쁘다 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그녀에게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짐을 싸서 우리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저를 키우며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녀를 반대할 수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어색하고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녀는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왔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고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저와 그녀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후 저는 한없이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그런 저를 돌봐주신 건 바로 그녀였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녀를 이모라고 불렀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모와 함께 살면서 이모가 힘든 상황에 처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저는 이모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를 서로의 존재로 채우며 지내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이모를 단순히 아버지의 여자친구가 아닌 저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이 집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빌려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모는 종종 저를 보러 오셨고 낮에 저를 보신 후 저녁에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모는 조금 기운이 없어 보였고 저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둘 다 술을 많이 마셨고 기억이 흐릿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은 이모를 이부자리에 눕힌 것뿐이었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깨어 휴대폰을 확인하니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이모는 여전히 술을 마실 때 입었던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불도 제대로 덮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잠을 자던 중 이모는 무의식적으로 제 쪽으로 몸을 기대며 따뜻함을 찾는 듯 했습니다. 제가 일어나려 하자 이모는 잠결에 제 옷자락을 잡았고 한쪽 다리는 제 배 위에 살짝 얹혔습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모는 겉보기에 아주 날씬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은근히 볼륨감이 있는 몸매였습니다. 이모의 다리가 제 배 위에 얹히자 저는 살짝 밀어보려고 했지만 제대로 밀 수 없었습니다. 이모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감촉에 온몸에 힘이 빠져 아무런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모의 무의식적인 행동에 저는 점점 더 긴장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이모의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린 후 조심스럽게 옆으로 비켜나왔습니다. 그런 후 이모의 다리를 다시 천천히 내려놓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이모가 편히 자는 모습을 확인한 후 저는 한숨 돌리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용무를 마치고 나와보니 이모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이모 일어나셨네요. 제가 인사하자 이모는 피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샤워 좀 해야겠다.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사는 원룸은 화장실과 침실이 가까워서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그 소리를 들으며 어제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제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모는 무슨 이유인지 눈물을 글썽였고 저는 그저 묵묵히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술잔을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취기가 올라왔고 서로의 고충을 나누며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졌던 날이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때 갑자기 샤워 소리가 멈추고 이모가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어머 하고 외쳤습니다. 저는 놀라서 무슨 일이세요, 이모? 라고 물었지만 이모는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옷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 이어 화장실 문이 살짝 열리며 이모가 말했습니다. 영수야, 내 옷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저는 얼른 옷장에서 티셔츠와 반바지를 꺼내 문틈으로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모. 고마워, 영수야. 잠시 후 이모는 제 옷을 입고 방으로 나왔습니다. 제 옷이 그녀에게는 약간 커 보였지만 이모는 아무렇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모가 너도 씻고 와. 어제 술 냄새가 아직 남아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서둘러 옷을 챙겨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이모가 씻어놓은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고 있던 옷을 모두 세탁해 두었고 그 중에는 검은색 원피스와 스타킹도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이모가 속옷까지 모두 세탁해 두었기 때문에 현재 속옷 없이 제 옷만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생각에 마음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물 온도를 낮춰 차가운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보니 이모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얼굴만 살짝 내민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부끄러워 보였고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 누웠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괜히 어색할까봐 일부러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이모가 제 등을 살짝 치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멀리 있어?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모의 말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이모는 제 손을 가볍게 잡았고 저는 그녀를 보았지만 이모는 이미 눈을 감고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모의 손을 잡고 가만히 누워있자 마음이 이상하게도 편안해졌습니다. 이모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모는 이미 집을 떠난 후였습니다.
아침 일찍 화장실에서 그녀가 드라이기로 옷을 말리는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지만 너무 피곤해서 다시 잠들었었습니다. 이모가 남긴 따뜻한 온기와 손의 감촉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요즘 여름이라 어제 저녁에 널어둔 옷이 아침까지 거의 말랐고 이모는 드라이기로 남은 습기를 완전히 말렸습니다. 어젯밤 마셨던 맥주병과 안주들은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집안은 이모가 깨끗이 치워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왜 이모가 어젯밤에 저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새벽에 샤워 후 이모는 침대에 누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잠이 들었지만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모는 잠든 후 무의식적으로 제 쪽으로 몸을 기대며 따뜻함을 찾았고 반쯤 몸을 제 쪽으로 기대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잠결에 얼굴을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와 마치 애교를 부리는 고양이처럼 몇 번 얼굴을 비비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이모가 속옷 없이 저의 헐렁한 옷만 입고 있는 상태였기에 그 상황은 저에게 큰 혼란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젯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모가 저를 너무도 편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깨닫고 나니 저는 약간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성인 남성인데도 이모는 여전히 저를 어린아이로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 성장해서 이모를 보호해줄 수 있는 남자가 되고 싶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한 것만으로는 아직 이모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에는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었지만 회사 일이 바빠 저는 쉬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직장이 제 적성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졌고 그 후 공무원이 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며 계속해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제가 취직하고 일하는 힘든 시간 동안 느낀 것은 안정적인 직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은 후 책상에 앉아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금세 흘러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자취방문이 열리고 이모가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모,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모는 미소를 지으며 왜 내가 오니까 안 반가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손사래를 치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보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모는 웃으며 며칠 동안 여기서 지내다 가려고 너 혼자 있는 거 보니까 걱정돼서 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이모는 제 앞에 다가와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오늘 또 라면만 먹었지? 저녁 아직 못 먹었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극적이며 네, 저녁은 아직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모는 다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너 정말 공부한다고 대충 먹고 하면 안 돼. 라면만 먹으면 어떡해? 라고 말하며 가방을 내려놓고는 자, 나가서 이모가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 머리가 어지럽고 조금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몸을 조금 풀기 위해 일어나 다리를 스트레칭한 뒤 이모와 함께 외출하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 복합 상가를 돌아다니며 간단하게 음식을 먹었는데 집에 가기엔 아직 시간이 일러서 저는 이모에게 영화 한 편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이모는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여러 영화를 살펴보았지만 어떤 영화도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건 아이돌이 나오는 영화고 첫 건 너무 뻔해 보여 그냥 보지 말까? 라고 말하는 이모의 표정은 그다지 영화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모가 말했습니다. 여기 타이타닉 리마스터링 버전이 있네? 이거 한번 볼까? 이모가 영화 시간표 구석에 있는 타이타닉을 가리키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영화가 처음 개봉했을 때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유명하다는 건 알지만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몇 명장면만 봤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모가 흥미를 보이자 저는 곧바로 티켓 2장을 구매했습니다. 좌석을 고를 때 이모는 영화관의 가장 뒷줄 구석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약 15분 정도 기다린 후 영화 상영 시간이 되자 저는 팝콘과 콜라를 사서 이모와 함께 극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영화는 놀라운 스토리뿐만 아니라 당시의 압도적인 영상미로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997년에 이런 수준의 특수효과를 가진 영화를 만들었다니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화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잭이 로즈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장면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모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이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이모는 살짝 웃으며 여기 많은 장면이 잘렸어. 내가 어릴 때 봤을 때는 무삭제판이었거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이모의 눈빛이 반짝였고 저는 이모가 그 장면을 얼마나 선명하게 기억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영화가 계속 진행될수록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이모는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특히 자동차 안에서 두 주인공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장면에서는 이모의 손이 점점 더 세게 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영화는 갑자기 장면을 전환했고 이모는 실망한 듯 작은 목소리로 또 한 번 또 잘렸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모가 말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또 삭제된 것입니다. 이모가 진심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손을 놓을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점점 고개를 제 어깨에 기대어 왔습니다. 이모의 손이 조금 차가운 것을 느꼈고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이모의 어깨 뒤로 살짝 감쌌습니다. 그러자 이모의 몸이 약간 떨리는 듯 했지만 곧 조용히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이모 추우세요? 조금 더 꽉 안아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어두운 영화관의 한 구석에서 저는 이모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마음은 이미 영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모의 한 손이 제 허벅지 위에 살짝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살짝 이모 쪽으로 몸을 돌려보았지만 이모는 영화 스크린을 바라보며 매우 집중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모의 손을 만져보았고 그 손이 차가워서 다른 손으로 이모의 손을 덮어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모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손가락을 맞잡았습니다. 여전히 이모는 저를 보지 않고 영화에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손을 놓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묘해졌고 영화는 이제 배가 침몰하는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습니다. 잭이 목숨을 걸고 로즈를 구하고 서서히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장면에서 저는 갑자기 어깨에 차가운 감촉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이모가 제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는 이모를 바라보며 정말 감성적인 분이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영화관을 나와 밤거리를 걷는 동안 이모는 여전히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용기를 내서 이모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마음속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모는 가방에서 갈아입을 옷을 꺼내 샤워를 하고 곧장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널려있는 이모의 옷을 보며 영화관에서 이모가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불순한 생각이 들지 않았고 저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잠들 준비를 하려던 순간 이모가 갑자기 몸을 돌려 한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솔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모.
이모에게만큼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이모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좋아, 그럼 솔직하게 말해줘. 너 좋아하는 사람 있니? 이모의 질문에 저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모가 내 마음을 눈치챈 걸까? 일부러 이런 질문으로 나를 떠보는 걸까? 만약 지금 내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면 이모가 나를 피하게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모는 제 표정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 질문이 그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거니?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니? 이모는 제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살짝 돌려 눈을 피했습니다. 이모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하지만 지금은 알려드릴 수 없어요. 이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누구를 좋아하든 그건 너의 자유야. 하지만 이모가 너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이모, 그건 저에 대한 경고인가요? 이모는 저보다 10살이 많고 저를 마치 보호자처럼 돌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다면 분명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모가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사이에는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겠죠. 그 생각에 저는 마음이 아파서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을 돌려 이모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모는 제 뒤에서 한숨을 내쉬며 말하려다 멈췄고 결국 말없이 조용히 방에 불을 껐고 방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모는 이미 집을 떠난 뒤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책을 펴고 공부하려 했지만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 이모는 한 카페에서 친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야,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슨 일이야? 또 내 조카 영수 때문에 그런 거야? 응, 맞아. 내가 말한 대로 이틀 동안 글을 떠봤는데 정말 그쪽으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러다 큰일이야. 혹시 그가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은혜야, 너무 긴장하지 마. 그건 아직 내가 추측하는 거잖아. 어제 그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어? 응, 물어봤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끝까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말하지 않더라. 내가 보기엔 분명 그날 그와 함께 있던 남자일 거야. 아니면 그렇게 말하기를 꺼릴 이유가 없지. 만약 그가 정말 남자를 좋아한다면 너도 어떻게든 그를 바로잡을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어? 이모는 친구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는 계속해서 이모를 설득했습니다. 은혜야, 더 이상 망설이지 마. 너희 집 영수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니? 몇 년 전 내가 공원에서 몇몇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영수가 뛰어들어가서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 그런 남자를 만난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야. 그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행동해야 해. 그런데 나랑 영수는 나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시간만 낭비할 거야? 나이 차이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해. 솔직히 말해, 다들 널 부러워할걸? 영수는 내 곁을 지키면서 언제나 널 보호하려 하잖아? 게다가 잘생기고 키도 크고 너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 내가 안 하면 나라도 그를 잡을 거야. 알겠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이모는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영수가 정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녀에게는 그를 바로잡을 자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영수를 오랫동안 돌봐왔고 그의 보호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 노골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며 천천히 상황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저는 집에서 계속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모가 저한테 화가 나서 그냥 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모가 물건을 한가득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모. 저는 깜짝 놀라며 기쁜 표정으로 이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안 돌아오면 너 또 하루 종일 집에서 라면만 먹고 있겠지? 이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그저 지나가는 일처럼 보였고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이모가 더 이상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저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게 저는 여전히 이모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항상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든든하게 이모를 지켜드릴 수 있을 때쯤에야 비로소 이모에게 고백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성장하는 만큼 이모는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모가 만들어주신 정성 가득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모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영수야, 너 수영할 줄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아요. 물에 빠져도 안 죽을 정도는 되죠. 이모는 가방에서 옷 한 벌을 꺼내더니 그것을 자신의 몸에 대며 말했습니다. 새로 산 수영복이 있는데 나랑 같이 수영장 가서 나 수영 좀 가르쳐 줄래? 저는 뒤돌아보며 수영복을 본 순간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지며 당황했습니다. 이모는 수영복을 실제로 입지도 않았는데도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저는 더 이상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영수야, 내가 이 수영복 입으면 어때? 잘 어울릴까? 네, 잘 어울릴 거예요. 이모는 뭘 입어도 다 잘 어울려요. 이모는 제 대답에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이 없어 보이는데? 그냥 대충 말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이모. 이 수영복 입고 가면 수영장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될걸요. 그러자 이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수영복은 너한테만 보여주려고 입는 거야. 이 말에 저는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도 못했습니다. 이모의 말은 너무나도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가족이긴 하지만 그 말투는 어딘가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그저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인 것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걸 거야. 집 정리를 마친 후 저는 옷을 갈아입고 이모와 함께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모는 오늘 긴 머리를 깔끔하게 묶어 말아 올리고 발랄한 모습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길을 건너던 중 이모는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빨리 와, 빨리 하며 서둘러 길을 건넜습니다. 길을 건넌 후에도 이모는 손을 놓지 않고 제 손을 잡고 있었고 저는 그 손의 부드러운 감촉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영장에 도착해 남자 탈의실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장으로 나갔습니다. 이곳은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의 물은 적당히 따뜻했습니다. 물에 들어갔을 때 전혀 차갑지 않아 불편함이 없었지만 그만큼 수영장 요금이 꽤 비쌌습니다. 우리가 일찍 도착해서 그런지 수영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영장을 몇 번 왕복하며 시원하게 몸을 풀었고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이모가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나왔습니다. 집에서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모의 수영복은 상체와 치마 부분이 얇은 끈으로만 연결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모의 평평한 배와 매끈한 허리선이 완벽히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모는 저의 시선을 느낀 듯 미소를 지으며 수영장 옆에 사다리를 잡고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모의 아름다운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느라
여기가 깊은 수영장 구역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수심이 1.5m로 제 키에는 가슴까지 왔지만 이모의 키로는 코까지 잠길 깊이여서 서 있기 어려운 깊이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모가 발을 헛디뎌 물속에 빠졌습니다. 저는 급히 이모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모는 제 손을 잡고 가까이 다가오더니 두 손을 제 어깨에 올리고 물에 떠서 저에게 몸을 기대었습니다. 저는 눈앞에 있는 이모의 모습을 보며 마치 물에서 막 피어난 연꽃처럼 아름다워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모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고개를 숙였고 물속에서 잠시 적응한 후에야 저의 손을 잡고 천천히 물속을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속에 있어서 다행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제 몸이 반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모가 그것을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이모의 손을 잡고 물속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모는 저의 손을 잡고 몸을 물에 띄운 채 저에게 의지하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물속에서 이 조용한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리듬을 맞추지 못해 이모가 물을 마셔 놀랄 때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이모는 깜짝 놀라 제게 달라붙어 마치 문어처럼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저는 그 상황을 견디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마치 물속에 있어도 마음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이모가 물에 익숙해지자 이모는 이제 물에 뜨는 느낌을 좀 알 것 같아. 나에게 수영을 좀 더 가르쳐 줄래?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모를 잠수구역으로 데려가서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물속에서 헤엄을 시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모는 제 앞에서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물에 몸을 띄운 후 손과 발을 사용해 천천히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움직이자마자 이모는 금세 물속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안 되겠어. 자꾸 내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아. 어떻게 하지? 그건 그냥 착각이에요. 초보자들은 다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너무 겁먹지 말고 몇 번 더 시도해봐요. 이모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가까이 붙어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밑에서 나 좀 받쳐줄래? 밑에서 받쳐달라고요? 저는 당황한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모는 제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좋아, 이번에 다시 해볼게. 이번엔 꼭 나를 잘 받쳐줘. 이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물 위로 몸을 띄웠습니다. 저는 이모의 옆으로 가서 두 손을 뻗어 그녀를 받쳤습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너무 치우치지 않게 저는 두 손으로 이모의 평평한 배를 받쳤습니다. 이모는 물속에서 천천히 팔과 다리를 움직이며 헤엄을 쳤습니다. 동작은 다소 어설펐지만 제 눈에는 그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부드러운 감촉에 마음이 요동쳤지만 저는 절대로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배가 간지러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속에서 웃음이 터지면 난감할 테니까요. 저는 조용히 이모가 몇 번이고 수영장을 왕복하는 동안 충실한 도구처럼 이모를 받쳐주었습니다. 이모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헤엄친 후 제 어깨에 기대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어. 이제 더는 못하겠어. 그럼 먼저 수영장 옆 의자에서 잠시 쉬고 있어요. 저는 몇 번만 더 왕복하고 올게요. 응, 난 여기서 너 구경하고 있을게. 이모는 사다리를 붙잡고 천천히 물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모가 물에서 떠난 걸 확인한 저는 비로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모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던 시간이 너무 긴장되고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속에서 몸을 식히기 위해 다시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왕복한 후 수영장 밖을 보니 이모 곁에 한 남자가 다가와 이모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급히 물에서 저와 그 남자에게 다가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는 분이에요? 그 남자는 당황한 얼굴로 저와 이모를 번갈아 보며 이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큰 아들이 있었어요? 이모는 웃으며 제 머리를 가볍게 톡 치고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인사해라, 이모 친구야. 그 남자는 약간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난 급한 일이 있어서 이만.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이모는 제게 다가와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너 이제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런 수법을 쓰는 거야? 저는 입을 삐쭉 내밀고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모는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다가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설마 내가 진짜로 다른 아저씨 데려오면 싫은 거야?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모는 제 뒤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두 손을 제 목에 감아 뒤에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걱정 마, 이모가 다른 아저씨는 데려오진 않을 거야. 이 질투쟁이야. 이모의 말에 저는 갑자기 스스로가 너무 이모에게 이기적으로 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모는 저를 돌보느라 27살부터 37살까지 그녀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저에게 바쳤습니다. 이제 저는 다 컸는데 제 마음속의 작은 감정 때문에 이모가 자신의 행복을 찾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말했습니다. 이모, 그 남자 괜찮아 보이던데. 내가 도와서 그 남자랑 다시 만나게 해줄까요? 그 말을 한순간 이모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뭐? 그 남자가 괜찮다고? 저는 무슨 잘못된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어서 당황했고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생각나서 한 말이에요. 이모,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지만 이모는 화가 난 듯 제 뒤를 살짝 차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든 내가 참견할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한 이모는 저를 등지고 탈의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서둘러 뒤따르며 물었습니다. 지금 가려고요? 이모 수영 더 안 해요? 이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안 해. 기분도 별로야. 이모는 탈의실에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몇 분 후 저도 탈의실에서 나왔고 우리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모가 갑자기 화가 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여자는 30대부터 갱년기가 오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얼른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만약 이모가 이 생각을 알게 되면 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아직 점심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이모는 수영복을 베란다에 널어두고 가방을 챙겨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집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지만 도무지 이모가 왜 화가 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모를 어떻게 달래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하다 도저히 모르겠어서 공부를 하려 했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영장에서 이모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계속 떠오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모에게 그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을 억누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싶을 때 시간은 더욱 천천히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계를 자꾸 확인하고 한숨을 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모 왜 이렇게 늦는 거야? 마침내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이모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급히 이모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메시지를 보내도 전화를 해도 이모는 답이 없었습니다. 설마 아직도 화가 난 걸까? 문제는 이모가 왜 화가 났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과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니 답답할 뿐입니다. 밤 10시쯤 이모에게서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다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정 누나, 뭐라고요? 지금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다고요? 응, 맞아. 빨리 와. 연정 누나는 이모의 10년 넘은 절친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연정 이모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그 호칭이 자신을 나이 들어 보이게 한다며 누나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택시를 타고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술집에 도착해 연정 누나와 이모를 찾았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술에 꽤 취한 상태였습니다. 연정 누나는 제가 도착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모를 부축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둘이 힘을 합쳐 이미 비틀거리는 이모를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연정 누나도 술에 취해 보여 그녀를 먼저 집에 데려다주고 나서야 이모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정은 택시에서 내리자 멀어져 가는 택시를 보며 얼굴에 가득했던 취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녀석 생각보다 신중하네. 이제는 내가 잘해야겠지. 그렇게 말하며 연정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모를 부축하며 제가 살고 있는 자취방에 도착했습니다. 이모는 여전히 술 기운에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갔고 그녀의 몸에서는 평소에 느낄 수 없는 진한 술 냄새와 함께 뺨이 붉게 상기된 모습이 마치 잘 익은 사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모를 눕히고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로 적신 수건을 가져와 그녀의 얼굴과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물론 절대로 손이 닿지 말아야 할 곳은 철저히 피했습니다. 이모는 점점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고 저는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영수야, 영수야. 잠결에 이모는 저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저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며 이모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이모. 걱정하지 마세요. 이모는 누워있다가 갑자기 비몽사몽한 상태로 일어나더니 셔츠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얼굴을 돌려 차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모가 말했습니다. 영수야, 이제 나를 보기도 싫은 거니? 저는 돌아보았고 이모는 앉아 상기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모,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어떻게 이모를 싫어하겠어요? 그럼 왜 고개를 돌렸어? 나 보기 싫은 거 아니야? 이모는 셔츠의 단추를 풀면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영수야, 이모가 지금 너무 힘들어.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모는 제 손을 잡아 천천히 그녀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순간 놀라 손을 재빨리 뺐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저는 영수예요. 이모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지, 이모는 내가 영수라는 걸 알아. 그냥 이모를 한번 안아줄 수 있겠니? 그러고는 저에게 다가와 제 얼굴에 가볍게 키스를 하려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고 마음속에서 점점 혼란이 커져갔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저는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이모를 조심스럽게 밀어냈습니다. 안 돼요, 이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 우리 혈연관계도 아니잖아. 이모, 저는 이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취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야? 저는 이모를 보았고 그 순간 이모의 눈에는 취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모, 지금 이게 뭐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모는 제 반응을 보고 흥미로운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었어. 이모가 말했습니다. 2주 전 수요일에 내가 아침에 내 집에 왔을 때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니? 저는 2주 전 수요일 아침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려 했지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아침, 특별히 한 게 없는데요. 내가 기억을 더듬지 못하자 이모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고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2주 전 수요일에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이 있었고 저와 몇몇 동료들은 우리 집에서 늦게까지 경기를 보느라 밤을 새웠습니다. 경기가 끝난 건 새벽 4시쯤이었고 우리는 피곤해서 모두 함께 누워 몇 시간 눈을 붙인 뒤 아침 8시쯤 출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모가 아침 7시에 저의 집에 들렀을 때 우리가 함께 뒤엉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이모가 그 장면을 보고 저의 취향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모, 지난 며칠 동안 저를 시험한 거였어요. 이모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살짝 부끄러운 듯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가렸습니다. 며칠 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을 때 내가 애매하게 대답했잖아. 그래서 난 더 확신하게 됐어. 아니에요, 이모. 제가 말하지 않은 건 그 사람이. 됐어. 이제 다 컸으니 내가 말하고 싶지 않으면 이모도 강요하지 않을게. 이모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든 상관없어. 그저 내가 행복하면 돼. 이모는 그렇게 말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등을 제 쪽으로 돌린 채 누웠습니다. 이모의 등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모에게 제 진심을 전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정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으세요? 이모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용기를 내어 이모에게 다가가 살짝 안았습니다. 이모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천천히 돌아서며 눈물이 맺힌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수야, 사실 이모도 너를 좋아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말하지 못했어. 혹시라도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두려웠거든. 이모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자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이모, 제가 용기가 부족해서 진작에 말하지 못했어요. 더 일찍 고백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이모는 갑자기 저를 끌어당겨 입술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전달되었고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수야, 이제 이모라고 부르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니? 이모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은혜라고 부를까요? 우리 은혜씨. 이모는 웃으며 저를 가볍게 밀쳤습니다. 까불지 마. 이제는 누나라고 불러야지, 알았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누나. 그럼 우리 조금 전에 하던 걸 계속할까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와 다시 저를 살포시 안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는 제 손을 놓지 않았고 저는 그녀를 부드럽게 다시 한번 안았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오래전부터 싹텄지만 이제야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로 회사에 다니면서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없지만 가끔 지루한 밤을 달래기 위해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저는 또래나 저보다 어린 여성들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성숙한 여성들과의 짧은 만남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성숙하고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저와의 대화가 더 잘 통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들과의 만남이 외로움을 달래주는 중요한 순간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만남들이 항상 가볍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연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술집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키가 185cm가 넘고 운동을 좋아하는 저는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얼굴에 조금 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평범했던 얼굴이 성형을 계기로 좀 더 세련된 인상이 되었고 그 후 자신감도 덩달아 생겼습니다.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관심도 많아졌죠. 늦은 저녁, 제가 자주 가는 술집은 평소와 다름없이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저는 술집으로 들어갔고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문득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들이 제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빠, 여기 자주 오세요? 한 여성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웃음으로 답하며 네, 가끔 오곤 해요. 그런데 오늘은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다음에 봐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들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른 사람들에게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며칠 전 술집에서 일하는 친구가 제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최근 한 여성이 자주 술집을 찾는데 혼자 와서 술을 몇 잔 마시고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도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고 조용히 떠난다는 것이었죠. 친구는 그 여성이 제 스타일일 것 같다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신경이 쓰여 오늘 저는 그녀를 직접 보기 위해 술집을 찾았습니다. 술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여성은 눈에 띄었습니다. 약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검은 스타킹을 신고 있었고 다리를 꼬고 바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원피스를 입고 있는 그녀는 자연스럽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마치 그 공간에 완벽히 녹아든 듯한 모습이었죠. 저는 그 여성이 이 술집의 중심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존재감은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성숙한 여성들에게 끌리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와 감정적 부담을 나누지 않으며 각자 자신의 삶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은 순간에 저와의 시간을 즐깁니다. 우리는 서로 필요한 만큼의 관계를 유지한 후 각자의 길을 가죠. 저 역시 그런 만남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제 또래의 젊은 여성들은 대개 연애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와 잘 맞지 않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않고 연애에서 요구되는 감정적 연결이나 물질적 부담을 주고받기에는 지금의 제 상황에 적절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연애보다는 가볍고 부담 없는 만남을 즐기는 편입니다. 그날 밤 술집은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술집 문 앞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 모든 접근을 거절하는 모습이었죠. 남자들이 다가와 말을 걸 때마다 그녀는 무심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녀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러 온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는 듯 했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오른손에 칵테일 잔을 들고 천천히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잔에는 그녀의 붉은 립스틱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고 그 모습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자리를 잡고 술 2잔을 주문한 뒤 칵테일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 칵테일이 우아한 분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조용히 웃으며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잔에 남은 립스틱 자국을 보며 저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이 술을 마셨으니 우리 조금은 가까워진 거죠? 저는 재호라고 합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밌는 분이시네요. 그녀의 반응에 저는 기분이 좋아져 대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냥 누님을 웃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계속 누님이라고만 부를 순 없잖아요. 그녀는 저를 흘겨보더니 제 이름을 왜 알려줘야 하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재치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좀 잘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누님에게 충실한 작은 늑대가 되어드리고 싶거든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었습니다. 마시던 칵테일을 거의 뿜을 뻔하며 저를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다행히 그 여성은 잠시 숨을 고르며 저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연수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연수 누나와 몇 잔 더 마셨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얼굴은 홍조를 띠며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고 점점 취기가 오른 듯 발걸음도 약간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부축하며 술집을 나왔습니다. 연수 누나는 근처의 호텔에 방을 예약했고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 순간 연수 누나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가까이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따뜻한 기운과 부드러운 향기를 느끼며 자연스럽게 그녀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저도 그녀의 리즈에 따라갔습니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서둘러 서로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벗는 동작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침대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날 밤은 뜨거웠고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탐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다음날 정오가 지나 있었습니다. 연수 누나와 함께 보낸 밤은 강렬했고 그녀의 열정에 저도 완전히 빠져들었죠. 그때 연수 누나는 이미 옷을 다 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제 얼굴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짓더니 오른손으로 제 가슴과 복부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 좋아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래요?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질문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지나가는 만남 이상의 무언가를 바라는 듯 보였고 저 역시 그녀의 제안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연수 누나, 어젯밤에 만족하셨나 보네요? 저는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연수 누나는 애교 섞인 표정으로 저를 몇 번 가볍게 때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살짝 당겨 제 무릎 위에 앉혔고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즐거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일은 특별한 결말 없이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제 의도는 단순했습니다. 성숙한 여성을 만나 짧은 인연을 즐기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동안 만났던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고 그저 가볍고 부담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에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연수 누나와의 만남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제 안에서 피어났고 이전에 만났던 누구에게서도 느낄 수 없었던 특별함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그 술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그녀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연수 누나는 그 후로 술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름이 연수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성도 연락처도 모른 채 매번 술집에 들렀다가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야 했죠. 그날 나눈 대화와 순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저는 그녀의 부재가 점점 큰 공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여성들과 짧은 만남을 가졌지만
연수 누나가 주었던 감정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그녀의 매력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장소에서 그녀를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동시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고 지도 교수 밑에서 같이 일하는 대학 2학년생 이하준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저를 많이 따랐고 농구를 좋아하는 저와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일에도 조기 농구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는 종종 하준이가 저를 찾아와 같이 농구를 했습니다. 어느 주말 하준이와 농구를 하던 중 다른 사람과 크게 충돌해 하준이의 무릎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형, 저 진짜 너무 아파요. 하준이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무릎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조금만 참아. 응급실 가자. 저는 하준이를 부축해 급히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무릎에 타박상이 있어 며칠 동안 고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 집에 데려다 줄게. 제가 말하자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를 부축해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하준이의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을 열어주는 사람을 보고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연수. 누나? 문을 열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그날 밤 만났던 연수 누나였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곧 차분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재호씨.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할 말을 잃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만 그리워했던 그녀가 이렇게 하준이의 집에서 나타나다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하준이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는 사이야? 둘이 언제 알았어? 연수 누나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회사 업무 때문에 몇 번 만난 적이 있어. 여기서 재호 씨를 만나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놀랐어요. 하준이가 다쳐서 데려다 주러 왔어요. 연수 누나는 하준이를 부축해 집 안으로 안내하며 저를 향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다시 만났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았지만 뭔가 더 깊은 인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도 들어가도 되나요? 하준이도 다쳤고 도울 게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제가 묻자 연수 누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그날 저는 하준이를 도와주면서 제가 그리워하던 연수 누나와 다시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저는 그녀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꿈에도 그가 제 인생에 다시 나타날 줄은 몰랐죠. 그것도 제 후배 하준이의 어머니라는 신분으로 말입니다. 하준이를 소파에 부축해 앉힌 후 저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하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대충 구조를 파악한 뒤 다시 연수 누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하준이의 상처를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그의 무릎을 살펴보더니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재호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하준이가 무사히 집에 왔네요. 연수 누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인데요. 하준이가 많이 놀랐을 텐데 다행히 괜찮아 보이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제가 과일 좀 가져다 줄게요. 연수 누나는 조용히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주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따라 저도 시선이 갔습니다. 하지만 하준이가 말을 걸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형, 오늘 진짜 고마워요.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친 건 좀 쉬면 나을 거야. 무리하지 말고 며칠 푹 쉬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 여기서 밥 먹고 가요. 우리 엄마 요리 잘하거든요. 맛있는 거 해주실 거예요. 평소라면 남의 집에서 밥을 먹는 것이 부담스러워 일어났을 텐데, 그날은 연수 누나를 더 알고 싶은 마음에 그래, 그럼 고맙게 먹고 갈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준이는 큰 소리로 연수 누나에게 엄마, 형 오늘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도 되지? 라고 물었습니다. 연수 누나는 마침 주방에서 차와 과일을 준비해 돌아왔습니다. 과일 좀 드세요. 저녁도 금방 준비할게요. 먹고 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내민 과일을 집어들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누나와 하준이가 모자 관계라는 게 참 신기하네요. 이런 인연도 있네요. 하준이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졸려. 방에 들어가서 잠깐 자야겠어. 엄마, 이따가 밥 먹을 때 깨워줘. 형은 미안하지만 잠시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아니면 제 방에서 컴퓨터 게임 좀 하셔도 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TV나 좀 볼게. 게임은 잘 못해서. 그리고 하준이를 부축해 그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준이를 침대에 눕히고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준 후 조용히 방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이 연수 누나는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뒤에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연수 누나, 오랜만이네요. 왜 그 술집에 다시 오지 않으셨어요? 혹시 저를 피하시는 건가요? 깜짝 놀란 연수 누나는 저를 보고는 잠시 하준이의 방 쪽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긴장한 기색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뒤로 물러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나중에 얘기해요. 하준이가 있으니까. 그녀의 당황한 모습에 저는 더 과감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를 살며시 안으며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누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제가 누나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그날 저한테 함께 지내자고 해놓고 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제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선. 처음에 연수 누나는 저의 행동에 몸이 굳으며 저를 밀어내려 했지만 제 말을 들은 후 점차 힘이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밀어내지 않았고 저의 품에서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때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 같아요. 재호 씨가 정말 마음에 들긴 했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우리는 안 될 것 같았어요. 하준이랑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하준이에게 어떻게 소개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저는 그녀의 고백을 들은 후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차분해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날 밤 느꼈던 감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말처럼 정리될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끌리는 마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나, 나이 차이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 하준이보다 제가 12살이나 많아요. 누나 나이는 잘 모르지만 저보다 10살 정도 많으신 것 같고요. 저는 누나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요. 우리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풀어나갈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진짜요? 30 넘었어요? 저는 20대 중반 정도로 봤는데 그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면 재호 씨와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재호 씨가 너무 어려 보여서. 일단 이 얘기는 나중에 해요. 하준이가 있으니 지금은 이런 이야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압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대화를 멈췄지만
여전히 그녀와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나, 나중에 연락할 수 있게 휴대폰 번호를 주세요. 아니면 저 계속 이 집에 찾아올 거예요. 제가 장난스럽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한숨을 내쉬며 저에게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녀의 번호를 저장한 후 놀라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럽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연수 누나, 우리 나중에 다시 천천히 얘기해요. 저는 그녀에게서 멀찍이 떨어진 채 차분히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방에서 요리하는 그녀를 자연스럽게 힐끗힐끗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시선을 의식한 듯 고개를 숙이고 요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지만 연수 누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연수 누나는 하준이를 깨웠고 저는 하준이를 부축해 식탁으로 데려갔습니다. 식탁에 앉아 연수 누나가 준비한 요리가 눈앞에 차려졌고 그 정성스러움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우리 엄마 요리 정말 잘하죠? 하준이가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맛있어.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하준이는 미소를 지으며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고 저는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혹시라도 하준이가 눈치챌까봐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 슬슬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준아, 빨리 나와라. 연수 누나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요, 재호씨. 다음에 또 봬요. 저는 그 집을 나서면서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녀에게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신청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제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친구 추가가 되자마자 저는 기다릴 틈도 없이 곧바로 영상통화 요청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거절하더군요. 당황한 저는 물음표를 보내며 무슨 이유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면서 그녀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막 샤워하고 나왔는데 옷을 안 입어서 불편해요. 그 메시지를 보고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약간 흥분이 되었고 그 감정을 최대한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누나, 다 봤었는데 어때요? 그냥 보여주세요. 저는 장난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하준이가 옆방에서 게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 더 이상 대화 안 할 거예요. 그녀의 약간 화난 말투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를 더 자극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난을 멈추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더 이상 장난치지 않을게요. 사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그 술집에 가서 누나를 찾았어요. 솔직히 말해 저는 원래 연애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날 누나랑 시간을 보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누나가 저를 유혹했으니 책임져야 해요. 저는 애교를 부리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진심이 담긴 메시지였지만 애교로 그 무게를 살짝 덜어보려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 저는 휴대폰 화면을 만지작거리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유혹이라니. 그런 말 하지 마요. 저도 그날 충동적이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 거고.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정말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준이도 있고. 저는 그 답장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나, 저도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누나랑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요. 하준이 문제는 천천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둘이잖아요. 누나도 저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잠시 후 그녀의 답장이 왔습니다. 재호 씨, 고마워요.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줘서.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저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녀의 답장에 저는 조금 아쉬웠지만 적어도 대화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급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그녀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어요, 누나. 다그치지 않을게요. 누나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동안 우리 계속 연락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재호 씨. 잘 자요. 저는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녀와의 인연이 이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연수 누나와 연락을 이어가며 그녀에 대해 더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저는 그녀에게 카카오톡으로 아침 인사를 보냈습니다. 연수 누나, 일어났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카톡을 읽기만 하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출근 준비를 하며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연수 누나, 저 출근해요. 누나 많이 보고 싶네요. 이번에도 그녀는 메시지를 읽었지만 여전히 회신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망설이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선배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번이 처음으로 진정한 연애를 하고 싶은 여자가 생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하철에 타고 출근길에 오르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누나, 혹시 하준이 때문에 망설이는 거죠? 하준이도 성인이 되었고 누나도 누나의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잖아요. 누나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날 우리 정말 좋았잖아요. 누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면서 왜 본인의 감정을 억누르세요? 그제서야 연수 누나에게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재호 씨, 저도 출근 중이에요. 지금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하준이가 제 전부였어요. 아직 새로운 시작을 할 마음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날은 실수였어요. 친구가 계속 남자 만나러 술집에도 가보라고 부추겨서 그렇게 된 거라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출근 중이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그녀의 답장을 보고 저는 제 마음이 너무 급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제가 그 상황을 너무 몰아붙였던 것이죠. 저는 잠시 후퇴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와 저 서로에게 조금의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성격상 한번 마음을 먹으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 스타일이기에 그녀를 그냥 두지는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대신 전략을 바꾸어 천천히 접근하며 그녀의 마음을 얻기로 결심했습니다. 연수 누나,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저는 차분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읽고 또다시 답장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걸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기다리며 접근하는 것이 이번에는 더 나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퇴근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저는 하준이를 본다는 핑계를 대고 그녀의 집을 들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준이와 친하다는 점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그녀와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녁 퇴근 후 저는 하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준아, 오늘 저녁에 집에 있어? 나 너한테 빌렸던 책 돌려주러 가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 되면 잠깐 볼 수 있을까? 하준이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네, 형. 오세요. 저녁 식사도 같이 해요.
마침 요 며칠 학교에 못 가서 형에게 여쭤볼 공부 문제도 있어요. 이 기회에 저는 그녀와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하준이 집에 도착하자 그가 쩔뚝이며 저를 마중 나왔고 저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연수 누나가 있는 주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약간 놀란 듯 고개를 살짝 돌렸지만 금세 차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호 씨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하준이에게 책을 돌려주러 왔다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준이에게 빌렸던 책 돌려주려고요. 그녀는 약간 머뭇거리더니 말없이 주방에서 계속 요리를 하며 하준이와 저에게 저녁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곁에서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며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하준이랑 얘기하고 있어요. 식사가 준비되고 셋이 함께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도 분위기는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하준이는 저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연수 누나는 계속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자리를 정리하면서 연수 누나에게 슬쩍 속삭였습니다. 누나,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준이와 그의 방으로 들어가 학업을 도왔습니다. 하준이는 참 착실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죠. 사실 하준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자연스럽게 연수 누나에게 더 끌렸습니다. 하준이처럼 훌륭한 아들을 키워낸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일지 상상하면서 말이죠. 1시간 뒤 하준이와 학업 문제를 해결한 후 저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동안 연수 누나는 중간중간 과일과 차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눈빛 교류조차 없었지만 저는 그저 이들의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그녀에게 다가가면서 시간을 두고 그녀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일어나면서 저는 연수 누나에게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오늘 저녁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다행이네요. 조심히 가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저는 하준이와도 인사를 나눈 후 그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나선 뒤 저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카톡 문자를 보냈습니다. 연수 누나, 오늘 저녁 맛있었어요. 좋은 밤 보내세요. 잠시 후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답장을 읽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대화는 짧았지만 그녀가 저를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힘이 났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저는 그녀와의 관계가 조금씩 발전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하준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준아, 요즘 공부는 잘 되고 있니? 혹시 필요하면 내가 가서 도와줄 수 있어. 하준이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형, 그럼 이번 주말에 오셔서 공부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엄마도 형이 오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 집에 다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저는 그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이번에는 연수 누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호 씨, 하준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준이는 공부할 준비를 마친 채 저를 반겼습니다. 하준이와 함께 공부를 하며 시간은 금세 지나갔고 연수 누나는 여전히 신경 쓰이는 눈빛으로 저를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면 일부러 가볍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지난번 저녁 정말 맛있었어요. 이번에도 요리를 해주실 건가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요리는 준비 안 했어요. 오늘도 하준이 공부 도와주느라 수고가 많네요. 그 순간 하준이가 저희 대화를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형 올 때마다 요리할 거야? 이번엔 배달시켜 먹자. 형 괜찮죠? 모두 웃으며 그 순간의 어색함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지만 저와 연수 누나 사이에는 여전히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배달 음식을 함께 먹었고 저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연수 누나도 점차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고 대화가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연수 누나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오늘 즐거웠어요. 나중에 우리 둘이 따로 시간 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그 답변을 듣고 저는 희망을 품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천천히 열기 위해 조금씩 다가가려는 저의 계획이 점차 효과를 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준이의 무릎 부상은 어느새 다 나아서 그는 다시 친구들과 수업을 듣고 놀기 바빴습니다. 하준이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연수 누나에게 매일 문자를 보내며 저의 존재감을 점차 각인시키고 있었습니다. 연수 누나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도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하준이가 친구들과 늦게까지 논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연수 누나에게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답장이 왔고 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우리는 퇴근 후 그녀가 다니는 회사 근처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먼저 역으로 향했고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수 누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그녀를 마중했고 그녀도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단둘이 있는 상황이라 그런지 그녀의 미소는 조금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쌀쌀했기 때문인지 그녀는 아이보리색 롱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색 정장 바지와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올림머리로 깔끔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하얗고 긴 목선이 참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연수 누나는 첫눈에 봤을 때 화려하거나 아주 예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남다른 우아함이 있고 보면 볼수록 매력을 느끼게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걷기 시작하며 우리는 역 주변의 먹자 골목을 향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저는 그녀에게 조금씩 다가가며 가벼운 터치로 그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딱히 거부하는 기색이 없었고 이에 저는 조금 더 과감하게 그녀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살짝 피하는 듯 했지만 제가 끈질기게 시도하자 그녀도 결국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행복이 밀려왔습니다. 여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 그것이 상당히 의미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점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취향에 맞는 음식을 주문하고 저는 동시에 소주도 2병을 시켰습니다.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단지 술이 들어가면 그녀가 조금 더 편안해져서 속마음을 얘기해 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예상대로 술이 조금 들어가자 대화가 한층 원활해졌고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아요. 저는 누나의 모든 것이 궁금해요. 어떻게 하다 혼자 하준이 키우게 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연수 누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씁쓸한 듯 말했습니다. 사실
전 남편이랑 많이 안 맞았어요. 서로 처음엔 괜찮았지만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 차이가 많이 보였죠. 종교부터 달랐거든요. 저는 무교지만 집안이 불교였고 전 남편은 개신교였어요. 그가 계속 교회에 같이 가자고 권했지만 저는 계속 거절했어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많아졌죠. 저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종교 차이도 참 힘들겠네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셨나요? 연수 누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종교뿐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 가치관 차이도 많았어요. 결국 하준이가 10살일 때 서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서 이혼하게 됐어요. 그녀는 덤덤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말에 배어있는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이혼한 후 전 남편은 재혼했어요.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하준이는 아빠와 여전히 자주 연락하며 지내요. 하준이도 제 상황을 이해하고 언젠가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고 이야기해줬어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과 이혼한 후에도 연수 누나는 아들 하준이에게 충실한 엄마로 살아가며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뤄왔던 것이죠. 하준이도 참 어른스럽네요. 그 말을 해준 하준이도 기특해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연수 누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하준이는 참 좋은 아이예요. 그래서 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저도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 행복할 수 있을까 하고요. 저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그 기회를 저에게 주세요. 제가 누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날 저녁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나란히 지하철을 타고 그녀의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술 기운이 살짝 올라 서로에 대해 더욱 솔직해졌고 저는 자연스럽게 또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도 그 손을 놓지 않았고 오히려 지하철에서 저에게 기대어 편하게 서 있었습니다. 조용한 지하철 안, 우리는 서로의 귀에 대고 속삭이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그녀는 제 손을 이끌며 인근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는 쌀쌀했고 저는 그녀를 꼭 감싸 안으며 걸었습니다. 그녀의 키는 165cm 정도로 제가 안기에 딱 적당한 느낌이었고 그녀도 그런 스킨십을 좋아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공원을 천천히 걸었고 한 벤치에 앉아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분위기에 취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머뭇거렸지만 그녀도 술 기운 때문인지 예상보다 과감하게 제 키스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에게 빠져있던 저는 불타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고 그녀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근처에 조금 더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갈까요? 그제야 그녀는 손으로 제 입을 막으며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망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그런 제 표정을 보며 저에게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재호 씨, 상처받지 마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저는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천천히 그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이런 순간이 오면 제 욕망을 억누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 밤 달콤한 첫 데이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녀의 따뜻한 태도에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점점 마음이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만나지는 못했지만 매일 통화하거나 영상 채팅을 하며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저와 만나지 못하는 대신 저를 위로하기 위해 살짝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재호 씨, 못 만나서 미안해요. 영상통화에서 그녀는 수줍게 속옷 차림으로 보여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지만 속으로는 더 큰 설렘과 애틋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들을 억누르며 다음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장난스러운 순간들이 오히려 저희를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하준이와도 계속해서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조기 농구를 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하준이에게 엄마에 대한 얘기도 슬쩍 던져봤죠. 하준아, 혹시 엄마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어떨 것 같아? 저는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하준이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전 좋죠.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하니까요. 솔직히 엄마가 이제 좀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준이가 이렇게 성숙하게 엄마를 생각해준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하준이가 그 남자친구가 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될 뿐이었죠. 주말에 하준이와 농구를 하고 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수 누나도 이제 저의 방문에 자연스럽게 저와 말을 섞었습니다. 하준이 앞에서도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준이는 아직 저희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지만 연수 누나는 여전히 하준이가 우리의 관계를 허락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저에게 조심스레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호 씨, 하준이가 우리가 가까워진 걸 알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좀 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요. 저는 그녀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조금 더 자신감을 주고 싶었습니다. 누나, 하준이도 엄마가 행복하길 원한다고 말했어요. 하준이가 우리의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천천히 가면 될 것 같아요. 저 진짜 누나랑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요. 누나 마음도 중요해요. 그녀는 잠시 답장이 없었지만 곧 짧고 따뜻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둘 다 조심스럽게 가요. 서두르지 말고.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천천히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의 관계는 뜻밖의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그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일하는 도중에도 틈만 나면 연수 누나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우리만의 연애를 즐겼죠. 그리고 퇴근 후 우리는 같이 데이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기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퇴근하고 그녀의 직장 근처로 갔습니다. 그녀와 만나 간단히 식사를 한 후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연수 누나가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였고 우리 둘 다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복하게 제 팔짱을 끼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영화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예매한 표를 찾아 팝콘과 음료수를 주문한 후 자리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미리 예매해둔 덕분에 우리는 가장 좋은 자리인 정중앙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관 안은 이미 대부분 자리가 차 있었고 영화는 곧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우리는 로맨틱한 분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영화는 연인들이 보기 딱 좋은 로맨스 영화였고 중간중간 진한 배드신이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영화의 그런 장면들로 인해 연수 누나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마음이 점점 흥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영화가 끝난 후 어떻게 그녀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갈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에 몰입하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 바로 앞에 앉은 커플은 이미 서로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화가 중간쯤 진행되던 순간부터 키스와 함께 서로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죠. 물론 주변 사람들이 많아서
더 과감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저와 연수 누나는 바로 앞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장면 때문에 마음이 더욱 불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살며시 연수 누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누나, 오늘 정말 참기 힘들 것 같아요. 한 번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녀는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배드신과 앞 커플의 행동 때문인지 조금씩 흔들리며 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결국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기뻐서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날 뻔했지만 최대한 흥분을 억누르며 영화가 빨리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영화는 마침내 엔딩 크레딧을 향해 달려갔고 저는 곧바로 그녀의 손을 잡고 영화관을 나가려고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던 커플도 마음이 급한 듯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상영관을 벗어나려고 서둘렀습니다. 우리는 그들 뒤를 따라 나갔죠. 영화관 밖으로 나가자마자 저는 연수 누나의 손을 꼭 잡고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붙어 걷는 커플을 보고는 발걸음이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준이와 그의 여자친구였기 때문이었죠. 하준이는 친구들과 PC방에 간다고 말했는데 그가 여기서 여자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을 보자 저와 연수 누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일단 하준이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이미 사람들로 인해 뒤로 물러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준이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뒤를 돌아봤고 결국 우리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하준이는 눈을 크게 뜨고 저와 연수 누나를 번갈아 보며 놀란 듯 물었습니다. 엄마? 형?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하준이의 여자친구도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고 저와 연수 누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하준이의 반응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수 누나는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하준아, 이건. 그러니까. 하지만 하준이는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왜 둘이 같이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준아, 우리 그냥 영화 보러 온 거야. 어쩌다 보니 같이 오게 되었어. 하준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더 이상 따지지 않고 곧바로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는 알았어요. 그럼 이따 집에서 봐요. 라고 말하며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 연수 누나는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하준이가 알게 됐어.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누나. 하준이도 다 이해할 거예요. 우리 관계를 숨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천천히 설명하면 될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수 누나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준이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표정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하준이는 저희를 번갈아 보며 잠시 침묵하다가 뜻밖에도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형.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좀 놀랐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형이 엄마한테 잘해주고 둘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좀 달라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준이의 쿨한 반응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연수 누나도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준이를 바라보며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이해해줘서. 엄마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
연수 누나는 감동한 표정으로 하준이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준이는 머쓱한 듯 고개를 돌리며 그리고 저도 여자친구가 있어요. 다음에 소개할게요. 우리 각자 행복을 찾았네요. 라고 말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의 긴장감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준이가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쿨하게 받아들여준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연수 누나는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서로를 신경 쓰며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하준이도 우리 관계를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준이의 여자친구와도 만나는 날이 왔고 4명이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마치 오랜 가족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연수 누나는 점점 더 깊은 사랑을 키워가며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